매일 하는 비교와 열등감, 비난의 말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나의 인생을 써나가야 합니다. 매일 새로 써나가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데요. 옆집 아이는 걷기도 하고 말도 빠르던데 왜 아직도 기어다니는지 걱정에 눈빛을 받고, 누구는 서울대에 가는데 왜 지방대를 전전하는지, 대기업에 들어가고 무슨 차를 타며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열등감과 질투심에 불타서 뭐든 해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지쳐서 포기하고 나는 역시 안 된다며 자책하고 수렁에 빠집니다. 오늘의 책 김미경의 딥마인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이 현실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계발 강의로 많은 이들에게 목표와 꿈을 제시했던 김미경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뒤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내 마음 밭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며 직업과 자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마인드입니다. 이 인마인드는 꿈과 목표를 제시하며 그것을 이루도록 나를 도전하게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가난과 결핍을 뛰어넘고 싶었던 김미경 선생님은 이 인마인드로 수많은 것들을 이뤄왔는데요. 코로나19를 만나며 오프라인 강의가 끊기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더더욱 움직이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회사 직원이 100명이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세는 김미경 선생님께 독이 됐고, 팬데믹이 지나며 온라인 수강생이 줄어들자 직원 100명의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인마인드는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채찍질하며 몰아붙였고, 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김미경 선생님의 몸과 마음은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도 되겠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됐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노트를 펴서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갔는데, 그때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딥마인드를 깨우게 됐습니다. 인마인드가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나를 부추기는 세상의 목소리라면 딥마인드는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절벽 끝에서 만난 딥마인드의 목소리는 김미경 선생님께 괜찮다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도록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해줬고, 그렇게 회사 상황을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한 뒤 몇몇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다시금 질서를 잡아나갔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물질인 육체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따뜻한 집인 이시 필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 이를 얻기 위해 이 시스템 속에 뛰어드는데,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준 없이 이 시스템 속에 뛰어든다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 이시 주인으로 나를 부리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성과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고 SNS 팔로워 수로 내 인간성이 평가되는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마인드가 아닌 딥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몰아세우는 인마인드가 아닌 다시 나를 일으키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딥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딥마인드가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으면 이 시스템 속에서도 허황된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꼭 필요한 소리를 구분해서 들으며 외적 성공과 내적 성취를 모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인마인드 대신 딥마인드를 자리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안에 강력하고 지혜로운 딥마인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둘째, 하루에 30분 혹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감칭반을 통해 질문해야 합니다. 감칭반이란 감사, 칭찬, 반성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내 안에 나와 대화한다는 게 처음엔 참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하루를 돌아보는 글을 쓰며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나를 칭찬하고 또는 반성할 일은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보면 의외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감칭반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감사는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감사는 오늘의 일상 중 감사한 일로 아침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일어난 것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것 같은 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을 하나씩 돌이켜보면 하루아침에 상황이 180도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감사는 불행한 일을 감사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에 감사는 가능해도 불행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은 단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취직돼서 너무 기뻤는데 빌런 같은 상사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관심 있던 쇼핑몰을 시작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뜻밖의 인터뷰 요청이 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출연하자마자 악플이 달리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안 좋은 결과를 맞기도 하고 너무나 싫었던 일이 오히려 득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건에는 한 가지 이상의 숨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단면에 슬퍼하며 좌절하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을 감사로 뒤집으며 통찰력을 키우는 연습이 바로 2단계 감사입니다. 이면으로 뒤집는 순간 그 즉시 내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으로 처음 만난 누군가에게 던지는 가벼운 칭찬은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반성하거나 지적한다면 나와의 대화 자체가 싫어질 것입니다.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되 매일 칭찬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비슷한 일상 속에서 매일 다른 칭찬을 한다는 건 나 자신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관찰해야 합니다. 아침에 유산균을 챙겨 먹은 것, 저녁밥 먹고 바로 설거지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나만이 칭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나치지 않고 글로 적으며 내가 잘한 일, 나의 장점을 하나씩 캐치할 때 자기 효용감이 올라가며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로 실행력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쫓기듯 무언가를 처리하는데 바쁜 것이 아닌 기쁨으로 목표한 바를 하나씩 이뤄가는 것이 진짜 딥마인더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성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직장 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나 뒷담화와 사직서를 운운하며 분노와 실망감을 더욱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해결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성입니다. 반성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나의 하루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반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반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벌어진 일을 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며 원망하는 대신 내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사건을 나의 문제로 가져왔다면 그 다음은 사건 속에 숨겨진 팩트를 찾아야 합니다. 나와 상의도 없이 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를 부하 직원에게 넘겨버린 상사를 욕하는 대신 늘 시간에 쫓겼는데 업무 조율로 인해 오히려 여유가 생겨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됐다고 생각을 바꾼다면 최소한 감정에 휩쓸려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딥마인드 엔진의 실력이 늘고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사랑의 마음으로 뼈아픈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반성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자신이 만났던 딥마인더 중 강력한 딥마인더였던 어머니의 말씀을 책에 옮겨 놓았는데요. 진짜 네가 누구인지 꼭 알고 살아야 한다.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쓰는 네가 바로 너다. 몇 번이고 지워도 되니 겁내지 말고 다시 써라. 딥마인드가 매일 하는 비교와 열등감, 비난의 말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나의 인생을 써봅시다. 딥마인드로 매일 새로 써나가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불행을 감사로 이겨내고 칭찬으로 나를 새롭게 돌아보며 반성으로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는 우리는 모두 딥마인더입니다. 누구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길을 알아보고 누구보다 강력한 실행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딥마인더가 되어 후회 없는 성공과 행복한 성취를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 레시피가 아닌 나만의 성공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비교와 우월감, 열등감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의 절대값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이 비교되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들고 다니는 명품백을 통해, 팀장님의 쏘아붙이는 말을 통해, SNS의 좋아요 수를 통해 성적표를 받듯 매일 평가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평가를 그대로 믿으며 번아웃에 시달리고 멘탈이 약한 자신을 탓합니다. 유난히 비교하며 평가하기 바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근근히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의 책 김미경의 딥마인드에서는 이제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잘했고 다시 내 안에 강력한 힘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강력한 엔진이 존재합니다. 정말 힘들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고 이 경험을 통해 너는 더 성장할 거야. 이때 들리는 소리가 바로 딥마인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마인드와 딥마인드라는 두 개의 엔진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 엔진은 목적과 작동 원리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마인드의 모체는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하는 이 시스템이지만 딥마인드의 모체는 I am, 즉 나 자신입니다. 인마인드는 세상 속에서 후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만 딥마인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마인드라는 초거대 엔진을 강력한 슈퍼 엔진인 딥마인드로 컨트롤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책에서는 30대 미연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군가 코인과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소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벼락 거지처럼 느껴지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어린 두 아이는 남편에게 맡기고 매일 재테크 카페에서 수업을 들으며 1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점차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아이가 우는 게 짜증이 나고 미혼인 다른 회원들이 더 앞서가는 게 부럽습니다. 놀아달라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목표에 매진한 결과 정말 1년 안에 1억을 모았는데 정작 마음이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이뤘는데 왜 자신이 공허한지 알 수 없던 그때 김미경 선생님의 BOD 커뮤니티에 들어왔고 BOD 하우스를 그리며 자신에게 재테크라는 지붕 외에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기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함이 주객전도 되어 늪에 빠졌던 겁니다. 이후 미연님은 새롭게 BOD 하우스를 그렸고 가족을 가장 중요한 지붕에 올리고 재테크는 기둥 중 하나로 배치했습니다. 주식창을 보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다시금 인생의 균형점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연님이 느낀 허망함처럼 딥마인드의 신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마인드가 눈앞에 확실한 숫자로 강력하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딥마인드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인마인드에게는 남보다 나은 상태가 성공이고 더 많이 가지는 게 곧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월감은 얼마 가지 않아 더 많이 가진 자 앞에 열등감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딥마인드를 통해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의 절대값을 정의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나가며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결과값 앞에 파산한 마음으로 주저앉고 싶지 않다면 내 안에 딥마인드를 깨워 내적 성취에 힘을 키우고 나에게 최적화된 행복의 절대값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연님을 일깨운 김미경 선생님의 BOD 루틴이란 무엇일까요? BOD는 being, organizing, doing으로 매일 딥마인드로 나 자신과 대화하고 여기서 나온 미션을 계획하며 몸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플래너에 적은 하루 속에서 감사, 칭찬, 반성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며 구체적 루틴들을 실천에 옮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BOD 하우스를 그리는 것입니다. BOD 하우스는 내 인생의 집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사는 집만이 아닌 내 마음인 딥마인드가 매일 들어가 살며 인생 전체를 조율하는 집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지,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화목한지 등 중요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각들이 모여 내가 지금 어느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BOD 하우스를 통해 나에게 최적화된 외적 성공과 내적 성취의 균형점을 찾고 이것을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BOD 하우스는 한 개의 지붕과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과 일, 재정과 건강, 신앙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프 섹션을 5가지 정한 뒤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지붕에 4개의 섹션들은 기둥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션마다 목표에 맞는 자기 선언을 한 줄 적고 주기적으로 반복할 루틴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주 3회 영어 공부하기, 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 같은 루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붕을 위해 나머지 기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둥은 지붕을 서포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며 지붕과 기둥은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돈은 아주 많은데 마음이 빈곤하고 크게 성공했는데 인격이 비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오직 성공에만 집중했다면 다른 면은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보고 건강검진은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반드시 외적 성공을 위해 뛰어야 할 시기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 나머지 기둥들 또한 꼭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자기 전 스트레칭과 영양제 챙겨 먹기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붕 외에도 중요한 인생의 기둥이 있음을 알고 함께 지키려 애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외적 성공에만 치우쳐 살면 언젠가 한꺼번에 허무함이 밀려들고 원망과 공허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다며 원망하거나 애쓰게 번 돈이 몽땅 병원비로 나가는 일을 피하려면 굳건히 뿌리내린 기둥과 지붕으로 내 인생의 집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쓸고 닦으며 점차 성장한 내 인생의 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행복하고 충만한 BOD 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자기계발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나 유명인의 마인드셋은 내 것이 아닌 그들에게 최적화된 레시피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그들과 다릅니다. 잠깐 동기부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자신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최적화된 변화와 성공의 경험입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 레시피가 아닌 나만의 성공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BOD 루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만의 레시피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에 휘둘리는 대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컨트롤해야 합니다. 딥마인드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변화는 나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BOD 루틴은 나를 결코 성공한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와 우월감, 열등감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 원했던 행복한 성취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만의 행복의 절대값을 찾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